어제 영상에서 언급한 애틀란타의 역사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짧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869년 신시내티에서는 신시내티 레드스타킹스라는 최초의 프로팀이 생깁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던 레드스타킹스는 첫 패배를 당하기 전까지 81연승을 달리는데요. 하지만 수익 모델이 나오지 않아 해체합니다. 당시 팀의 간판 선수였던 해리 라이트는 1871년 보스턴 레드스타킹스를 만들어 레드스타킹스의 전통을 이어가는데요. 이에 애틀란타 구단은 올해 창립 150주년이라는 패치를 달았습니다. 레드스타킹스는 1883년 콩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빈 이터스로 구단명을 바꾸었고 1901년 보스턴 아메리칸스로 창단한 아메리칸 리그 팀이 1908년부터 레드삭스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네, 지금의 보스턴 레드삭스입니다. 그리고 내셔널리그의 보스턴 구단은 1912년에 보스턴 브레이브스가 됩니다. 이는 시카고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시카고 화이트 스타킹스가 이름을 버리고 콜츠, 오펀스를 거쳐 시카고 컵스가 되자 나중에 생긴 아메리칸 리그의 시카고 팀이 시카고 화이삭스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시내티는 최초의 프로팀이 생긴 곳이다. 하지만 최초의 프로팀은 보스턴으로 건너가 보스턴 레드스타킹스가 됐고 레드스타킹스는 브레이브스로 이름을 바꾸었다. 따라서 신시내티 레드스타킹스의 역사를 이은 건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다. 전에 토론토 블루제이스 호세 바티스타는 포스트 시즌을 치르던 중 토론토의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 큰 논란을 불러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애틀란타는 이상할 정도로 불리한 판정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엄파이어 어디터의 분석에 따르면 1, 2차전에서 나온 주심의 19개의 미스콜은 17개가 휴스턴에게, 2개가 애틀란타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홈팀에게 유리한 판정이라고 하기에는 3, 4차전에서도 휴스턴은 15대 10으로 유리한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심판의 존이 최악이었던 5차전에서 11대 7로 애틀란타가 처음 앞섰고 6차전은 3대 3 동률이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정리해보면 휴스턴에게 유리한 콜이 42개, 애틀란타는 26개로 애틀란타는 심판의 존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지아주가 선거법 개정을 했다고 애틀란타의 올스타전 개최를 박탈한 사무국이 애틀란타를 싫어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팬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렇다면 애틀란타는 여러 불리함을 딛고 어떻게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불펜이 좋았다, 영입 외야수들이 활약했다, 이런 건 이미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더 과거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시즌이 끝난 후 애틀란타는 2008년부터 팀을 이끌었던 프랭크 레늘헤임하고 존 코포렐라를 새로운 단장에 앉힙니다. 구단주인 리버티 그룹이 투자에 인색하며 최악의 TV 중계권 계약 때문에 돈을 많이 쓸 수 없는 팀인 애틀란타는 연봉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었고 코포렐라는 즉시 파이어 세일에 들어갑니다. 코포렐라는 크래킨브러를 샌디에고로 보내면서 BJ 업튼의 계약을 털어냅니다. 제이슨 헤이워드를 세인트루이스로 보내면서 쉘비 밀러를 데려왔고 1년 후 쉘비 밀러를 애리조나로 보내면서 댄스비 스완슨을 얻게 됩니다. 저스틴 업튼을 샌디에고로 보내고 얻은 4명에는 맥스 프리드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에반 게티스를 휴스턴으로 보내고 마이크 폴티네비치, 안드렐톤 시몬스를 에인절스로 보내고 숀 뉴컴을 데려오는데요. 파이어 세일에 가장 충격을 받은 선수는 2014 시즌에 앞서 프랭크 렌 단장과 8년 1억 3,5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프레디 프리먼이었습니다. 당시 프리먼은 휴스턴으로 트레이드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코포렐라는 넌 우리 팀의 마이크 트라웃이다. 너를 파느니 내 오른팔을 내놓겠다며 프리먼을 다독였고 실제로 프리먼을 지킵니다. 그리고 코포렐라는 드래프트에서 놀라운 활약을 선보이는데요. 2015년 처음으로 이끈 드래프트에서 비록 14순위 콜비 알라드가 실패하지만 마이크 소루카를 28순위, 오스틴 라일리를 41순위, AJ 윈터를 75순위로 뽑습니다. 2016년에는 이안 앤더슨을 3순위로 뽑았는데 1순위 미키 모니악과 2순위 닉 센젤, 4순위 라일리 핀트와 5순위 코리 레이 등이 메이저리그에서 실패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앤더슨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코포렐라는 카일 라이트를 5순위로 뽑는데요. 1순위 로이스 루이스와 2순위 헌터 그린, 3순위 맥켄지 고어는 아직 데뷔하지 못했고 4순위 브랜든 맥케이도 특별한 성과를 아직 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라이트 지명 역시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에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 10과 3분의 2이닝 1실점을 합작한 앤더슨과 라이트, 그리고 6차전의 영웅 맥스 프리드, 불펜 4대장 중 한 명인 AJ 민터는 코포렐라가 드래프트했거나 트레이드로 데려온 선수들입니다. 코포렐라는 2016년 5월 18일 프레디 곤잘레스를 해임하고 트리플 A팀 감독인 브라이언 스니커를 임시 감독에 임명하는데요. 브레이브스 구단에서 40년, 마이너리그에서 19년 감독을 하며 애틀란타 구단의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스니커는 9승 28패 팀을 물려받아 59승 65패를 기록하는 엄청난 선전을 하게 됩니다. 이에 시즌이 끝난 후 정식 감독이 됩니다. 2017년 애틀란타는 그러나 90패를 당합니다. 문제는 코포렐라와 스니커의 충돌이었는데요. 사사건건 간섭하는 코포렐라에 대해 스니커는 구단을 떠날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코포렐라는 시즌이 끝나면 스니커를 갈아치울 계획을 세우는데요. 코포렐라가 차기 감독으로 점찍은 사람은 감독 면접에서 탈락한 후 코치로 합류한 프런트 친화 감독인 론 워싱턴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애틀란타를 구해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해외 유망주들을 영입하면서 템퍼링을 하고 이명 계약을 맺었던 게 탄로나면서 코포렐라가 야구계에서 퇴출되는 중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코포렐라가 계약을 맺은 유망주들은 계약이 모두 취소되는데요. 이에 애틀란타와 계약했던 배지완도 다시 피츠버그와 계약하게 됩니다. 다시 애틀란타 이야기로 돌아가서 코포렐라가 날아가면서 목숨을 지킨 스니커는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에 2017년 90회 팀이었던 애틀란타는 2018년 90승을 하고 지구 우승을 합니다. 여기서 애틀란타에게 일어난 행운은 코포렐라로부터 차기 감독은 당신이라는 말을 들었던 론 워싱턴이 욕심을 내지 않고 본인의 임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에 66세 스니커와 69세 워싱턴, 63세 닉 크레니츠 투수코치와 57세 월트 와이스 벤치코치, 도합 255세 베테랑 4명이 팀의 견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겁니다. 코포렐라가 퇴출되면서 애틀란타는 새로운 단장을 구해야 했는데요. 이게 또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애틀란타가 구한 새로운 단장은 알렉스 앤소폴로스였습니다. 2015년과 2016년 토론토에 2년 연속 ALCS 진출을 이끌었던 앤소폴로스는 2016 시즌이 끝난 후 올해의 단장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토론토는 앤소폴로스의 위로 마크 샤파이로를 데려옵니다. 샤파이로를 사장으로 영입한 토론토는 앤소폴로스에게 단장 계약을 제안하는데요. 그러나 앤소폴로스는 이를 거절하고 다저스의 부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다저스는 앤드류 프리드먼이 사장, 파르한 자이디가 단장, 앤소폴로스가 부단장, AJ 힌치에게 감독 자리를 줬다가 해임된 바 있는 전 애리조나 단장 조시 번스가 합류하는 초호화 프런트를 선보이게 됩니다. 현재 자이디가 샌프란시스코 사장, 앤소폴로스가 애틀란타 단장이니까 이번 NLDS에서는 4팀 중 3팀의 단장이 다저스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겁니다. 토론토 시절 RA 디키를 데려오면서 트래비스 다노와 노아 신더가드를 내주는 등 다소 무리한 결정들도 했던 앤소폴로스는 애틀란타에 온 후 더 신중해지는데요. 토론토가 마음만 먹으면 큰돈을 쓸 수 있는 반면 애틀란타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연속 포스트 시즌 1라운드 탈락을 끊어낸 애틀란타는 NLCS에서 다저스를 상대로 3승 1패 우위를 잡았다가 3연패를 당하는데요. 마운드의 힘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앤소폴로스는 찰리 모튼과 1년 1,5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올해 애틀란타에는 엄청난 악재들이 불어닥치는데요. 새로운 에이스 마이크 소로카가 아킬레스건 부상이 재발하며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시즌 아웃이 되더니 고민 끝에 4년 6,5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준 마르셀 오스나가 5월 27일 가정폭력, 팀의 최고 선수인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7월 11일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전력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된 겁니다. 특히 오스나와 아쿠냐, 외야수 2명은 지난해 애틀란타 홈런의 35%와 타점의 25%를 담당한 선수들이었습니다.
아쿠냐의 시즌 아웃이 확정된 순간 모두가 애틀란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앤소폴로스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7월 16일 컵스에서 작 피더슨을 데려와 급한 불을 끈 애틀란타는 7월 31일 하루 동안 애덤 듀발, 호르헤 솔레어, 에디 로사리오 3명을 더 영입합니다. 특히 로사리오는 클리브랜드에서 입은 부상으로 한 달 정도는 못 뛰는 선수였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결과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20년 다저스에서 얻은 우승 반지가 있으며 가을 야구의 잔뼈가 굵은 피더스는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 대타로 나와 팀의 3대0 승리를 이끈 3런 홈런을 날렸고 NLCS 2차전에서도 맥스 슈어저를 상대로 동점 투런 홈런을 날립니다. 이후 활약은 미미했지만 진주 목걸이 열풍을 만든 것만으로도 피더슨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듀발은 오스나와 연장 계약을 하면서 잡지 않은 선수였는데요. 1년 500만 달러에 마이애미에 입단한 듀발은 애틀란타를 상대한 10경기에서 5홈런 17타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애틀란타만 만나면 미친 듯이 방망이를 휘둘렀기 때문에 일단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듀발은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5대0으로 달아나는 투런 홈런을 날렸고 5차전에서는 1회 말로 홈런을 때려냅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후 한 달이 지난 8월 29일이 되어서야 데뷔를 한 로사리오. 캔자시티에서 타율이 1할 9푼 1이었던 솔레어는 NLCS와 월드시리즈 MVP가 되는 전혀 예상 못한 대반전을 만들어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재 애틀란타에 초석을 쌓은 인물은 존 코포렐라 전 단장이다. 그리고 스니커와 대립관계에 있었던 코포렐라가 퇴출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스니커는 감독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앤소폴로스라는 훌륭한 단장이 올 수 있었다. 따라서 코포렐라의 영구 퇴출은 애틀란타에게는 신의 한 수였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